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도착한 곳은 고흥나로도 민어 두 번째 출조인데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 민어 외수질 낚시 또는 폭발이 낚시 외수질 아직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입질 유형 그리고 낚싯대 준비 요령 종합적인 외수질 낚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다면 꼭 이 영상을 보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자, 민어 낚시 이제 출발해 보시죠. 외수질 낚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궁금하신 분들이 보셨던 영상처럼 이렇게 미터급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초보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한 장비로 여러 개를 쓰고 싶다. 이 민어 낚시가 그게 딱 부합하는 그런 낚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낚싯대는 예전에 통컵 낚시에서 한 5만원대 정도로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어 낚싯대고요. 튼튼한 낚싯대입니다. 뽕돌을 한 40호 50호를 가지고 견딜 수 있는 이런 낚싯대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저 빡대, 문어 빡대 5, 6만원대 하는 문어 빡대 요런 걸 쓰시면 된다는 거지 꼭 요걸 써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 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큰 녀석을 잡기 위해서 요즘 말하는 시마노라든지 다이와 큰 장고통 큰 릴을 쓰셔도 되지만 작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토익릴이거든요. 도요사에서 나온 올터레인 비싼 기종이지만 사실 이렇게 비싼 것도 필요 없습니다. 5점대의 소형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드랙 기능만 있다면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배터리를 없으니까 드랙릴로 하면 안 될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또는 배터리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선상낚시 뛰었다 내렸다 하는 외수질 낚시는 이걸 눌리면 내려가고 감으면 올라가고 눌리면 내려가고 감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을 쿵쿵쿵 찍기 상당히 편안합니다. 스피닝릴 같은 경우는 배를 열었다 닫았다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배터릴이 스피닝릴보다는 크기에 비해서 힘이 적게 듭니다. 배터리를 요만한 이런 거 하고 비슷한 파워를 내려면 5000번에서 6000번 정도 돼야 그 정도 힘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배터리 전용 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트만 구매를 딱 하시면 민어 낚시, 폭발이 외수질 낚시, 낚싯대는 조금 빡빡하지만은 5점대 소형 배터리를 있다면 나중에 원줄을 교체를 하셔서 쭈꾸미까지 가능하니까 릴 하나로 여러가지 낚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타이라바도 가능하겠죠. 합사 같은 경우에는 큰 녀석이 물 때는 메타급이 물기 때문에 항상 합사는 2.5 이상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굵다고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굵으면 입질이 또 미약하게 나타나거든요. 통상적으로는 2.5에서 3호 이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채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분들도 할 수 있는 이런 채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거 선택 요령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외수질 채비는 딱 이렇습니다. 목줄 걸고 봉돌 걸고 이런 채비입니다. 여기서 봉돌, 여기서 목줄 이렇게 길게 나가거든요. 단차가 너무 길다든지 단차가 너무 좁게 되면 잘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걸 샀을 때는 꼬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길이 단차는 20cm 정도, 요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봉돌과 목줄 거는 곳의 위치가 한 20cm 정도, 이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요 채비 홍보가 아닙니다. 이 뭐 사장님도 잘 모르는데 요 채비가 지금 써보니까 가장 튼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기둥줄이 갱심줄 16호 상당히 두꺼운 낚싯줄입니다. 갱심줄입니다. 그리고 많이 꼬이면 안 되겠죠. 이거는 쫙 펴지가 있고 꼬이지 않는 이런 줄을 쓰시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한번 사보니까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꼬이는 경우가 생겼었는데 요거 사보니까 요거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농어 민어 선상 채비. 자, 요 채비가 괜찮고요. 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연결을 하실 때는 또 찌낚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묶음 잘 안 쓰시거든요. 도래 묶음을 항상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합사와 도래이기 때문에 미끌려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다가 구멍에다가 두 번 넣고 묶어주는 매듭을 사용하시는 게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더 불안하다 싶으시면 설튜브의 미스테리 매듭법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니까요. 자, 이렇게 묶어주시면 1차 채비가 끝입니다. 바늘도 이 회사 겁니다. 같은 건데 제가 사보니 제일 낫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조건 이거 사용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본 시즌이 되면 한 22호 쓰시면 딱 맞습니다. 폭발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작은 거 쓰셔도 되지만은 5만원 쓰시고 22호 바늘을 쓰시면 됩니다. 초반 시즌에 19호도 있고 20호, 22호 있는데 새우가 작다든지 할 때는 19호, 20호 이런 걸 쓰시겠지만은 통상적으로는 22호 이게 가장 맞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중요한 바늘 길이
바늘 길입니다. 지금 여기가 한 20cm 정도 되죠. 바늘을 묶어 주실 때 보시면 밑에가 봉돌이고 위에가 바늘입니다. 자, 이렇게 날립니다. 이게 만약에 짧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봉돌이 여기 달리고 짧게 되면 이렇게 감깁니다. 감겨서 미끼가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겠죠. 그래서 목줄은 웬만하면 조금 길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물이 잘 안 가는 날 같은 경우에는 미끼가 바닥에서 끌려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물이 빠를 때는 날려가기 때문에, 물이 빠른 날은 목줄을 조금 길게, 물이 잘 안 가는 날은 조금 더 짧게, 이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짧게 하시면 여기 걸리니까 안 되니까 항상 봉돌보다는 20-30cm는 좀 더 길게 이렇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안 하면 다 꼬입니다. 자, 바늘은 도래에다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은 봉돌. 봉돌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호에서 40호까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35호도 사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30호, 40호 봉돌 한 2봉지 10개씩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하루 낚시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의외로 또 미끌림이 생길 때는 많이 생기거든요. 자, 이렇게 봉돌을 달아주시면 채비가 완성입니다. 참 쉽죠. 그래서 뭐 여성분들이라든지 또 낚시 잘 모르는 나갈모 초보분들도 할 수 있는 낚시가 이 문어 외수질 낚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비가 다 되면 이제 미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완도 쪽에는 홈무시로 처박기 미끼, 참깨찌르기 미끼로 처박기 낚시를 많이 하는데요. 이곳 고흥 같은 경우에는 민어 외수질 낚시로 해서 살아있는 새우 미끼를 씁니다. 성사에서 지원해주는 품목입니다. 선비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이고요. 새우를 너무 많이 가져다 놓으면 새우가 죽습니다. 적당량을 조금씩 가져 쓰시면 됩니다. 뭐 어디를 넣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새우가 오랫동안 살아있고 팔딱팔딱 끓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즉사를 시키면 안 되겠죠. 머리에 이렇게 보시면 내장이 있죠. 여기 머리에 내장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내장을 찔러버리면 죽습니다. 그럼 내장 위에 뇌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피해서 코 부위 여기를 쭉 넣어주시면 몸을 팔딱팔딱 끓입니다. 팔딱팔딱 해봐. 팔딱팔딱 끓이죠.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반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비가 완성이 됐으니까 자, 캐스팅 하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랙 같은 경우에는 항상 손을 당겼을 때 이거 너무 풀렸죠. 드랙이 조금 풀릴 수 있도록 해놔야 됩니다. 왜? 큰 고기가 물었을 경우에는 드랙이 계속 차고 나거든요. 근데 꼭 잠그게 되면 낚싯대가 부러진다든지, 미끌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낚싯대가 부러진다든지 줄이 터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는 풀릴 수 있도록 이 정도만 손으로 딱 당겼을 때 풀릴 수 있을 정도를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캐스팅을 하실 때도 그냥 발 밑으로 빠져버리면 이게 내려가면서 꼬이면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기역자가 될 수 있게, 기역자입니다. 잡고 뒤쪽으로 해서 기역자, 자, 이렇죠. 일자로 펴져서 기역자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캐스팅을 해주는 게 좀 더 꼬임에서 유리합니다. 만약에 캐스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꼬여 있는 상태에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당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캐스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바닥에 먼저 안착이 되면 바닥에서 콩콩콩 느끼게 됩니다. 바닥이 진흙인지 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찐득찐득하게 붙는 느낌이 들면 진흙입니다. 보통 어초를 많이 타는데 어초를 타게 되면 어초가 그냥 평평한 돌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높낮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똥돌로 이 어초를 높이를 툭툭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살짝 들었다가 어초보다 조금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어초를 타면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줄줄 끌고 가게 되면 100% 미끌림이 생깁니다. 민어 낚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어초를 통통통 찍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좀 있으면 미끌림을 좀 덜 하게 하면서 고기를 좀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엉켰을 경우에 합사가 상당히 두껍거든요. 합사가 3호이기 때문에 걸렸을 경우에는 분명히 장갑을 끼시고 손을 돌려 잡고 끌어내지 않으시면 손을 다칩니다. 미끌림 생기고 나면 빨리 늘어지거든요.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항상 장갑을 끼고 잡아서 빨리 끌어내는 게 최대한 낚싯대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막 하면 낚싯대 부러지기 때문에 잡으시고 감아서 하나 둘, 자, 뽑혀 나왔습니다. 지금 항상 쿵쿵 하면서 올려주시면서, 이거는 뭐 사실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처음 했다고 잘하기가 좀 힘듭니다. 자, 그리고 바닥을 찍을 때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미끌림 생기니까 바닥에서 한 1m씩 띄우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돔 종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항상 바닥에 큰 놈들이 삽니다. 바닥에서 20에서 30cm 이상 뜨면 고기가 입질을 안 합니다. 잘. 아니면 잔바리들 위에서 올라와서 물겠죠. 큰 녀석들은 배가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서 배를 깔고 다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바닥을 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끌림은 기술에 맞게 피해야죠. 항상 그래서 바닥에서 띄우고 내리고 띄우고 내리고 무게를 느끼면서 이 정도 하면 바늘이 더 길기 때문에 바늘이 바닥에서 일어났다 떨어졌다 일어났다 떨어졌다 이 정도로 보일 겁니다. 입질이 세게 올 때도 있고 약하게 올 때도 있는데 입질이 두두둑 하고 왔을 때 챔질이 안 됐다 그러면 드러내서 미끼를 깔아 주셔야 됩니다. 살짝 걸려 있기 때문에 입만 살짝 갖다 대도 떨어지거든요. 챔질이 안 됐다 싶으면 미끼를 교환을 해 주십시오. 자, 입질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 경험상에는 민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마리 삼킵니다. 삼키기 때문에 입에 머금고 움직이면 톡톡톡 이런 느낌이 납니다. 크다고 물고 감성돔처럼 내 빼는 게 아니라 삼키고 입안에 머금고 있기 때문에 고기 움직이면 우리가 느낍니다. 움직이면 또독또독 이런 느낌이 나요. 그냥 톡톡톡 끓일 때 살짝 들어봤을 때 좀 땡기는 느낌 난다 하면 챔질을 좀 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잡어들 같은 경우에는 톡톡톡 끓이면서 뜯어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잡어는 백쪽이라든지 다른 잡어들은 뜯어먹기도 하고, 하지만 민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고 쭉 차고 나간다든지 이런 느낌보다는 입에 삼키고 있기 때문에 챔질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달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어 입질이 좀 간사하게 느껴진다, 약하다, 물었다 뺐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텐션은 이렇게 주었다가 펴졌다가 주었다가 펴졌다가, 하지만 여기서 어초를 타게 된다면 좀 더 높이 들어서 콩콩콩 계단을 타고 올라가듯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왔습니다. 통치가 맞는데 지금은 고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당겨도 되는데, 민어가 큰 경우에는 이 드랙을 차고 나갑니다. 이렇게 차고 나가죠. 이렇게 조금 차죠. 이럴 때 같이 감게 되면 줄이 터진다든지 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기에 힘을 줄 때는 텐션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자, 힘을 쓰죠. 이럴 때 하고 이거 빠졌다, 이럴 때 빠져버립니다. 텐션을 이렇게 유지를 못하면 고기가 빠져버립니다. 일반적으로 뭐 찌낚시 한다든지 돔낚시 하실 때처럼 쭉 하고 감고 하고 감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고기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질이 옵니다. 이번에는 통치가 네, 통치. 자, 꾹꾹 박죠. 살려주시래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분명히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민어 외수질 낚시, 폭발이 낚시 크게 유행을 하고 있고, 많은 유튜버들이나 다른 매체들을 이용해서 이 낚시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많은 분들이 입문을 하시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봄, 여름철 폭발이 낚시, 민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외수질 낚시를 하는데요, 이 영상이 입문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회장님, 시키는 대로 할게.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 자,